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베르니유에는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이 있었어요. 베르니유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희망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숲 한가운데에 작은 오두막에 사는 마법사 루시안 때문이었어요. 루시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숲에 살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병이 날 때마다 약초를 부탁했고 그의 약초는 어떤 병이든 낫게 만들었죠. 또한 아이들이 마을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언제나 루시안이 숲에서 그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강은 말라버렸고 농작물은 다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장로가 루시안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루시안은 장로의 부탁을 듣고 손가락에 있는 오래된 반지를 휘어잡으며 마을을 향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빙글빙글 돌리며 조용히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그의 마법을 찬양했습니다. 비가 온 후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각종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렸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시안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한여름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밝고 환한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루시안은 조용히 숲으로 돌아와 그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마법의 오두막에서 다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마을은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루시안은 항상 그곳에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루시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세대가 지나도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희망의 숲은 계속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을 항상 지켜주었습니다. 루시안과 함께했던 마법의 여정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날 숲속의 작은 오두막 문 앞에는 항상 향기로운 들꽃들이 놓여 있었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늘 푸른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 숲은 마법의 기운이 넘쳐났으며 특별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는 마법 거미였는데 그녀의 몸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실은 무지개 색깔로 반짝였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고대 나무의 꼭대기에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녀 클라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숲의 전설과 마법에 대해 매료되어 있었고 특히 마법 거미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마법 거미가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어느 날 클라라는 그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녀는 숲을 헤매던 중 길 잃은 작은 새를 발견했고 새는 클라라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다. 클라라는 기꺼이 새를 따라갔고 그리하여 고대 나무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무에 도착하자 클라라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마법 거미를 찾았다. 마법 거미는 미소를 지으며 클라라를 맞이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거미가 물었다. 클라라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한 풍요와 평화를 요청했다. 거미는 깊은 눈동자로 클라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이 순수한 것을 보아하니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거미는 클라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신비로운 실 한 가닥을 주었다. 이 실은 필요할 때 너에게 길을 밝혀줄 것이다. 클라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실을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왔다. 이후 마을에는 이상하게 풍요로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식량과 물 부족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클라라와 그녀의 모험에 감사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클라라는 마법 거미와의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그녀의 실로 마을에 도움이 될 때마다 조용히 사용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점점 번영하고 숲속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입소문을 타고 먼 나라까지 퍼져나갔다. 각지에서 마법을 찾는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했지만 그 누구도 클라라처럼 마법 거미와 소통할 수는 없었다. 클라라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다. 마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 마음이 진정한 소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영원히 행복과 평화로 기억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 있었으니 그 마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숲은 보통의 숲이 아니었으니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숲이라 불리었다. 이곳에서는 나뭇잎이 속삭이고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을의 이름은 벨보로. 마을 사람들은 대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이곳에는
한 명의 호기심 많은 소년 루카가 살고 있었다. 루카는 항상 숲의 비밀을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어른들은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숲속에는 아무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신비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느 날 루카는 그의 유일한 친구인 작은 개 피에로와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두 친구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그들의 간지리는 입소리와 밝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고 루카와 피에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 보는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하며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이 한참을 걸었을 때 고요한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 가운데에는 마법사들이 만든 것 같아 보이는 아름다운 돌다리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 많은 루카는 돌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돌다리를 건넌 그 순간 마법의 기운이 그를 감싸며 주변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루카에게 다가와 마법의 숲에 온 것을 환영했다. 그녀의 이름은 리나였고 루카에게 놀랍게도 이 숲은 과거의 용감한 영웅들에 의해 보호받았던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요정 리나는 루카에게 마법의 숲에서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으며 만약 그 규칙을 어긴다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카는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숲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요정을 통해 숲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리나는 그런 루카에게 특별한 돌을 선물했다. 이 돌은 숲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돌이었다. 루카는 이 돌을 통해 숲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자연과 동화되며 삶의 지혜를 배워나갔다. 시간이 흘러 루카는 자신이 사명감으로 숲을 더 잘 보살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숲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운 비밀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숲의 보호자로 만들었다. 결국 벨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고 그 후로도 마법의 숲은 그 신비로운 힘을 잃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보와 마법의 숲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빌라조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루카라는 이름의 소년으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친구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사자 라피스로 그는 모든 동물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루카와 라피스가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어요. 그들은 나무와 꽃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다가 우연히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는 고대의 지하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에는 마을을 번영하게 할 수 있는 마법의 보물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루카와 라피스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라피스는 발끝으로 부드럽게 걷다. 사자 특유의 날카로운 귀로 작은 소리들도 놓치지 않았죠. 루카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바위 조각들을 살피며 깊은 집중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이용해 모든 함정을 피하고 마침내 동굴 안쪽 깊숙이 도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보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물은 반짝이는 황금 상자에 들어있었고 그 상자를 열자 찬란한 빛과 함께 작은 두루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루카는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자의 것,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하라. 마을로 돌아온 루카와 라피스는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보물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루카와 라피스는 그 보물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라빌라주는 큰 번영을 이루었고 루카와 라피스는 서로의 능력을 믿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자신들이 이끌어낸 변화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모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신화처럼 이야기되곤 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로 피즐렛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 마을 주변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마을 저편에 작은 호수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루의 호기심은 그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루는 호수로 가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걸으며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호수에 도착한 그녀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물은 맑고 반짝였으며 호수를 둘러싼 나무들은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호수 한쪽에서 눈부신 빛이 스며 나오더니 그곳에 자그마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밝은 웃음과 함께 로에게 다가와 자신을 루미아라고 소개했습니다. 루미아는 호수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과 신비한 경험을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서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요정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루미아는 로의 진실한 마음을 감지하고 마법의 물을 떠서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로가 물을 마시자마자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로는 마을로 돌아가 그녀의 삶 속에서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고 이웃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용감하게 나서서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로는 다시 그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미아에게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준 선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요정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다른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지만 로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모험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호수에 관한 전설은 아직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